안녕하십니까. 저는 선릉역 곽정원 현미경치과의 곽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VPT 핵심을 동영상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는 제 얼굴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모든 진료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거를 복귀하는 겸 영상 편집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개선해야 될 점들이나 제가 잘했던 점들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아카이브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PT 크라운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활용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이런 케이스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VPT 크라운 핵심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330버로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30버로 먼저 골드 인레이를 제거하면서 이니셜 프랩을 시작합니다. 이니셜 프랩 파트는 이민아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에 이니셜 프랩 상태에서 VPT 코어하는 과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니셜 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택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식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털 쪽의 우식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VPT 전에 최대한 모든 우식은 제거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인전면의 깊은 우식 등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4번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VPT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빙을 하는 영상이 불발이 되어서 영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니셜 프랩 상태에서 반드시 VPT 직전 프로빙을 해서 지대치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 프랩 1단계로 330버로 시수강을 개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니셜 프랩 상태에서는 서비컬 컨투어의 형태가 잘 관찰되기 때문에 그 축소 형태로 와동 입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수강 상부의 치수도 함께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추후에 4번 라운드버나 8번 라운드버로 와동 형성을 진행할 때 충분한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번 라운드버가 와동 내에서 바인딩 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번 라운드버로 먼저 와동을 수평적으로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교환면 와동이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입니다. 루프가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나면 치수강 바닥이 생각보다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치수강 바닥 상부에 끼어있는 치수를 그때그때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DB와 MB 쪽 사이에 모서리 부위에 있는 치수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찰되는 치수강 벽과 바닥의 경계 부위, 모서리 부위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와동을 관찰해보면 여기저기에 펄프 티슈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라운드버로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라운드버를 사용해서 펄프 티슈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은 1배속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랩이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와동내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삭제 부위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삭제를 한 이후의 변화 상황도 함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번 라운드버를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에 달아서 루프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330버와 4번 라운드버를 사용한 상태의 와동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찰되는 벽과 바닥은 어느 정도 매끈해졌고, 그리고
이제 루프를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탈 펄프 세라피에서는 루프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경우에 그 펄프원 부위의 연조직 잔사가 추후에 리키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루프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프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8번 라운드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라운드볼의 직경은 2.3mm로 사용하는 라운드볼 중에 가장 굵습니다. 그래서 그 버의 회전 중심으로부터 이 삭제날까지의 거리가 가장 길기 때문에 측방 삭제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와동을 수평적으로 확대하는데 아주 좋고, 그리고 푸석한 치즈를 날려버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벽과 바닥에 끼어있는 연조직과 그리고 펄프 혼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루프 주변에서 이 8번 라운드볼을 수직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루프를 완전히 쳐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마치 남자들 바리깡 치듯이 밑에서부터 쳐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쉽게 루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틴 칩이나 기타 잔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작은 직경을 라운드볼을 쓰지 않고 도달한 상태입니다. 330버와 4번 라운드버, 8번 라운드버를 통해 이 정도 와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MTA를 올려서 VPT로 마무리하기에는 오리파이스나 이스무스 쪽에 펄프 티슈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끼어 있는 펄프 티슈들을 디테일하게 발라주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직경의 라운드볼로 바꿔서 펄프 티슈를 정확하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팔라탈, DB, MB, MB2에 이르는 모든 오리파이스가 다 관찰이 되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각 근관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시야를 적절히 틀어서 확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게끔 정확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리파이스 근처에서 펄프 티슈를 제거할 때는 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이스피드를 써서 주수하에 삭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와동 벽과 바닥의 경계, 모서리 부위에 있는 펄프 티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페달을 계속 끊어 밟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를 통해서 펄프 티슈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페달을 계속 밟게 되면 물이 계속 차올라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삭제 부위를 정확히 관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루프를 완전히 열어두는 것은 펄프온 연조직 잔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하부에서 더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삭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강 저 부분, 바닥 부분에서 프랩을 할 때는 정확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프랩을 하시는 것이 치질 과삭제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4번 라운드 벌을 통해 이 정도 액세스 결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스무스 쪽에는 펄프 티슈가 좀 끼어 있습니다. 1번 라운드 벌로 바꾸어서 팔라탈 근관의 오리파이스 상방의 치수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조적인 석션 팁을 와동 입구에 가까이 가져다 대서 페달을 적절히 끊어 밟아 나가면서 그 시야를 확보하고 석션 팁도 옆에서 도와주면 확실하게 오리파이스 부위의 치수를 관찰하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리파이스에서 관찰되는 그 치수의 단면이 최대한
단순한 구조로 보이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은 MB와 MB2 쪽에 비스무스에 끼어 있는 치수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감으로 프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무스에 끼어 있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 펄프 티슈를 제거할 수 있는 정확한 모션으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미경을 통해서 액세스 프랩을 하면 장점이 술자의 위치나 환자의 그 포지션 이런 것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프랩을 진행할 수 있어서 현미경을 쓴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DB 오리파이스 쪽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초승달 형태로 그 펄프 티슈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춰서 지금 약간 그네 타듯이 움직여 가면서 프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계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단계인데 4분의 1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를 사용합니다. 4분의 1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는 일반적인 롱쉔크 라운드버보다 5mm 깁니다. 그래서 근권 입구에서 벌을 접근시키기도 좋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도 편합니다.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의 버의 직경은 0.5mm입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에서 펄프를 커팅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충분히 작은 직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에서 한 1, 2mm 정도 조금 더 깊게 펄프를 커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치수가 약간 얕게 절단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분이 술 후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분의 1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버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찰되는 오리파이스 주변에 매끈하고 균일한 프라이머리 루트 덴티만 남도록 액세스 프랩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리파이스 주변의 치수를 제거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치수강 벽에 치수 잔사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울트라 스케일러로 치수강 벽에 한해서 살짝만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MTA를 올리기 전에 전체 와동을 한번 수분 조절을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 원필 버티 인젝터블 시린지 팁을 오리파이스에 가져다 댄 상태에서 MTA를 쭉 짜놨습니다. 이 원필 버티 인젝터블의 물성은 적당히 꾸덕하기 때문에 숫자가 조작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TA를 쌓는 양은 추후에 코어가 쌓일 양을 적절히 배분해서 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TA를 경화시킬 때는 물에 젖은 커튼을 이용해서 그 MTA 표면을 가볍게 태핑하면서 초기 경화를 유도합니다. 이 원필 버티 인젝터블은 경화 시간도 빨라서 VPT 전 과정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증례에서도 이 원필 버티 인젝터블을 사용했습니다. 이 MTA 표면을 태핑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압력으로만 표면을 살짝씩 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수각 내의 치수를 모두 비우고 오리파이스 하반까지 펄프를 커팅하고 나면 사실 와동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출혈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지금 액세스 MTA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음파 스케일러를 사용할 때의 팁은 가장 약한 강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부에 MTA가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MTA에서 최대한 좀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치수강 벽에 붙어 있는
MTA들을 가볍게 떨어뜨린다는 생각으로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태핑하는 과정에서 익세스 MTA 양이 경미하다. 그러면 울트라 스케일러는 쓰지 마시고 가볍게 스푼 익스카베이터로 이렇게 한 스푼 떠낸 다음에 알코올 커튼 펠릿으로 가볍게 다지는 그 치질 표면을 닦아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석션 팁을 이렇게 와동 입구에 비스듬하게 갖다 대서 수분 조절을 해주고 나면 한 1, 2분이면 이 원필 퍼티 인젝터블 표면이 굳습니다. 그리고 GI 코어가 놓일 치질 표면을 알코올 커튼 펠릿으로 한 번 더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토믹스드 케미컬 GI, 후지9 엑스트라 같은 그 GI 코어로 코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알코올 커튼 펠릿으로 어댑테이션을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VPT에서는 사실 MTA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술자마다 조그만 경험이 쌓이면 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관성을 위해서는 액세스 프랩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액세스 프랩의 과정과 그리고 오리파이스 하방에서 펄프 티슈를 커팅하는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교모와 그 크랙이 심해서 바이탈 펄프 세라피와 그리고 크라운 수복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치수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8번 라운드 버로 벽과 바닥의 연조직을 떼어내주고 루프를 확실히 제거해줍니다. 이때 펄프온의 연조직 잔사가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쳐 올려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환면 여기저기에 소프트 덴틴이 좀 관찰되는데 4번 라운드 버로 추후에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그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다 보면 제 그 허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롱쉔크 라운드 버를 하이스피드에 달아서 이 관찰되는 치수광 바닥 쪽의 그 아령 모양의 이스무스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펄프 티슈가 좀 불규칙하게 끼워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상부의 치수를 좀 매끈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입을 방해하는 터셔리 덴틴 등은 함께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1배속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와동을 보면 사실 지금 녹화된 영상보다도 훨씬 선명하고 선명한 영상으로 그 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펄프 티슈를 여기저기 끼어 있는 펄프 티슈를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한붓 그리기처럼 좀 연속적으로 프랩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러워크를 충분히 연습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4분의 1 울트라 롱쉔크 라운드 버를 통해서 오리파이스 하방의 치수를 커팅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매지얼 오리파이스를 지금 프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무스가 협설로 아주 긴 형태였기 때문에 그 형태를 고려해서 그 양쪽의 양 끝단을 섬세하게 좀 커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미러를 적절히 틀어가면은 펄프 티슈를 찾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배속으로 좀 보시고, 그래서 그 관찰되는 치수의 단면이 너무 불규칙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펄프 커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디스털 쪽에 이스무스 하방의 치수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페달을 계속 끊어 밟아 나가면서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펄프를 커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미러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환자 포지션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술식 진행에 필요한 그 석션 팁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석션 로봇 등의 그 석션에 좀 도와주는 기구를 잘 사용한다면 보조 인력 없이도 혼자서도 VPT 크라운 술식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저는 프랩을 하는 편입니다. 커팅을 더 시행을 해주고 치수광 내부를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치수광 내의 모든 치수를 제거하고 오리파이스 하방에 1, 2mm 정도 조금 더 깊게 펄프를 커팅한다. 이것이 VPT에서의 치수 제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원필 버티 인젝터블을 와동 내에 위치시키고 커튼 펠릿으로 탭핑하는 과정을 거치면 MTA 경화가 마무리됩니다. 이때는 저도 아직 미숙했던 때라서 커튼 펠릿을 이렇게 다져 넣을 때 너무 좀 세게 눌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원필 버티 인젝터블 자체의 물성도 개선이 되어서 그냥 표면에 약간만 두들겨도 금방 경화되는데 이제 이 경우에서는 오리파이스에 깊게 펄프를 커팅했기 때문에 조금 MT를 밀어넣고자 하는 의도로 조금 패킹한다는 느낌으로 좀 하방으로 힘을 줘서 MTA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동 벽과 교환면 쪽에 MTA가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면 울트라 스케일러로 가볍게만 한 바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튼 펠릿이 와동대 위치된 상태에서 벽을 따라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약간 쉬어가는 타입으로 제가 예전에 발거치를 가지고 액세스 프랩을 연습했을 때의 영상을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현미경을 사용한 지 정확히 14일이 됐을 때 촬영한 영상입니다. 저는 뭐 임상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크라운 프랩이나 액세스 프랩에 좀 자신이 없고 해서 이제 현미경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한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상학에서는 액세스 프랩에서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VPT에서의 액세스 프랩과 엔도에서의 액세스 프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원리가 동일하고 단지 오리파이스 근처에서 펄프의 커팅 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한다. 그 점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건전한 펄펄 플로우를 확보하고
프라이머리 루트 덴틴을 제외한 모든 그 상부의 불건전한 것들을 제거한다는 면에서 이 VPT 프로토콜에서 액세스 프랩은 엔도에서의 액세스 프랩과 동일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 14일차 현미경 실습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프랩이 된 상태에서 나이타이 파일을 꽂으면 엔도고, 그리고 그 상부를 MTA로 막고 코어로 올리면 VPT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V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거치로 치아 내부를 확대해서 관찰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VPT 크라운 실제 임상 케이스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레진 인레이가 부분적으로 탈락되고 주변에 우식과 심한 우식으로 VPT 크라운을 시행한 증례입니다. 그 진단 과정에서 이렇게 현미경 촬영 영상을 가지고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환자분께서도 그 치료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프랩된 상태에서 서비컬 컨투어의 축소 형태로 치수관 개방을 하고 4번과 2번 라운드버로 이스무스의 펄프 티슈를 제거하고 오리파이스에 근접해서 펄프 티슈를 1번 라운드버와 4분의 1 라운드버를 사용하면 이 정도 와동을 얻을 수 있고요. 치수관 내부의 모든 치수를 제거하고 MTA를 쌓은 다음 코어를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프랩과 치수관 개방 상태에서 영상이 시작됩니다. 우식의 깊이가 깊어서 330버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관 개방을 하고 추후에 4번 라운드 버를 쓰면서 우식을 추가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프가 어느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치수관 바닥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그 치수관 바닥에 끼어있는 펄프 티슈들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우식은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는 편입니다. 물론 VPT 전에 모든 우식이 미리 제거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레귤러한 그 치질 표면을 매끄럽게 좀 다듬기 위해서 라운드버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8번 라운드버를 사용해서 루프를 제거하고 바닥과 벽의 연조직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아무런 슬라이드 없이 동영상만 여러 개 준비한 이유는 이 시야에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좀 눈에 바르시라고 영상으로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번 라운드버로 바닥에 있는 연조직을 제거하면서 푸석푸석한 치질을 함께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교환면 상방까지 벌을 완전히 들어 올려서 루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마지막으로 쓰는 로우스피드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실하게 푸석한 치질들과 루프를 확실하게 따주고 난 다음부터는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경우, 저 같은 초심자의 경우는 루프를 오히려 좀 과감하게 열고
오리파이스 근처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작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라운드볼을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에 달아서 이스무스의 협설측으로 긴 형태를 고려해서 펄프 티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의 위치를 보시면 지금 상압 대구치의 협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번을 프랩하고 있는데 최대한 36번으로부터 미러를 멀리 위치시켜서 물이 튀는 걸 최소한으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러의 최종 위치를 찾는 것은 좀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조금 숙달이 되면 끊김없이 액세스 프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들을 다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액세스 프랩을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330벌을 가지고 치수관 개방을 해서 MTA를 쌓아서 호흡까지 올리는데 한 1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평균. 그래서 액세스 프랩만 보고 봤을 때는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삭제를 하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삭제해야 될 부위를 관찰하고 삭제한 이후의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러워크를 연습을 하시는 것이 결국 VPT나 엔도 액세스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루프가 열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모서리 쪽에 펄프 티슈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파이스에 끼어 있는 펄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4분의 1 울트라 롱쉐이크 라운드버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펄프를 커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페달을 적절히 끊어 밟는 리듬감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VPT를 한창 하다가 넷플릭스에서 길복순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길복순이 하는 대사 중에 아주 잔인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딘 칼이 당신 입에 박혀 있을 거야 라는 대사가 있는데 아주 새 벌을 사용해서 펄프를 커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펄프 티슈가 잘 안 깎인다는 느낌이 들 때는 과감하게 새 벌로 바꿔서 펄프를 최대한 깔끔하게 커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디스털 쪽의 오리파이스 하방의 치수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4분의 1 라운드 벌을 쓰고 난 다음 4번 라운드 버튼으로 한번 주변을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물론 후식은 모두 다 제거되어야 되고 가능하면 4분의 1 라운드 버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원필 퍼티 인젝터블 시린지 팁을 와동 입구에 갖다 대고 오리파이스에 갖다 댄 상태에서 물에 젖은 커튼 펠릿으로 가볍게 태핑합니다. 요새는 MTA를 그냥 한 번에 쭉 짜서 펄펄 플로어를 완전히 잠기게끔 하는데 이때는 오리파이스 상방만 나누어서 MTA를 짜는 그런 전략을 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눠서 MTA를 짜게 되면 그 MTA 사이에 뭔가 좀 레이어가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요새는 가능하면 한 번에 MTA를 쭉 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정도 수준으로 펄프를 커팅하면 와동 내에서 그렇게 출혈이 많이 관찰되지 않아서 지혈하는데 큰 문제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원필 퍼티 인젝터블 자체에 지혈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펄프 커팅만 좀 깊숙이 잘 되면 지혈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두 개의 층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쌓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약간 젖어 있는 커튼으로 이렇게 표면을 탭핑합니다. 그리고 GI 코어가 올라갈 치질 표면을 좀 가볍게 닦아주고요. 그 상태에서 GI 코어를 올려서 어댑테이션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VPT 크라운 케이스를 3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VPT에서의 중요한 핵심을 좀 정리를 해보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VPT 전에 우식을 최대한 제거해서 남겨놓지 말자.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펄프 원을 확실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8번 라운드 벌을 꼭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스무스에는 생각보다 펄프가 불규칙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무스를 최대한 관찰할 수 있게끔 진료실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PT 시대에서 잘 보이는 걸 굳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감으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VPT를 정말 하고 싶다고 하시면 발거치로 와동내를 확실하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아 내부까지 한번 깎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